LAFC 원정 경기를 보러 당일치기로 포틀랜드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왔어요.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는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프로비던스 파크는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있어요. 122번 구역의 첫째 줄에 앉았습니다. 어디선가 우렁찬 북소리가 들려서 보니 LAFC 응원단 3252가 저쪽에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날 손흥민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LAFC 선수들이 응원하러 원정 갔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한 골을 넣었습니다. 골 장면을 보는 것을 놓친 다른 선수들도 전광판으로 확인하고 엄청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제 자리에서 선수들이 몸을 푸는 장면이 굉장히 가깝게 보였습니다. 경기장이 온통 초록초록하고 나무 그림도 있고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왔네요. 테이블석도 많아서 피크닉 분위기도 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가는데 계속 무승부라서 양측의 응원이 점점 열기가 더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LAFC의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골은 오프사이드로 무효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1대1 동점에서 경기는 진행됩니다. 경기 끝나기 바로 직전에 포틀랜드에서 한 점을 가져가면서 경기는 그렇게 포틀랜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록색 폭죽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즌 첫 패배를 맛보았는데요. 역시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포틀랜드 경기장은 MLS 경기장 중에서 다운타운 안에 경기장이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도보로 술집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포틀랜드는 처음 와보는 건데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Why do some trains look like that? Wait, where are you going? 그리고 이날 길을 가다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유튜버 LA 소큐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LA 소큐님! 조금 멀리서 부르고 우리 손을 구독자예요. 흔들었는데 흔쾌히 인사해 주시면서 저희 쪽으로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베트남 음식점에 찾아갔습니다. 카운터에서 미리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 안내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니만큼 전부 다 맛있고 양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이 룩락이라는 이 식당의 이름을 딴 메뉴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고기가 꼬치에 꽂혀져서 나옵니다. 먹어. 다운타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 보통 줄을 서서 먹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피오니어 코트하우스 스퀘어 바로 옆에 있는 피오니어 플레이스라는 쇼핑몰은 여러 블록에 걸쳐 있는 도시명 쇼핑몰로 브랜드 매장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루이비통이나 티파니, 애플 같은 명품이나 대형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오레곤주는 세일즈 텍스가 없어서 쇼핑하기 아주 좋아요. 거리 분위기는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지가 보이길래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보았습니다. 뉴욕에 살 때는 쉽게 갈 수 있던 곳인데 오스틴에도 시애틀에도 없는 곳이에요. 트램이 수시로 다니는데 깨끗해 보여서 타고 싶었어요. 다운타운과 쇼핑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관광할 때 타면 좋다고 합니다. 길을 다니면서 유난히 간판이 옛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이는 포틀랜드에서 일부러 그것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1920년대에서 40년대 건물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포틀랜드는 도시 이미지를 올드 포틀랜드, 빈티지 그런 스타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온 간판, 레트로 서체, 작은 독립상점 같은 것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펄 디스트릭트라고 포틀랜드에서 뉴욕 소호 같은 분위기라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동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소호 같기도 하고 브루클린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재밌어 보이는 로컬 브랜드들의 상점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다 문을 닫아서 다음에 기약해 보도록 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 가게나 초콜릿 가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상점 하나하나가 다 약간 특색이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재미가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중순에 갔더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진 모습이
빈티지한 건물의 색감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예쁘더라고요. 밥을 먼저 먹으면 안 된대. 스위트 앤 스트로우는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아주 유명한 수제 아이스크림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여러 도시로 확장됐지만 본점이 포틀랜드라서 꼭 들려야 하는 곳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밤 11시까지 하는 아주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특이한 이름의 맛이 많다는 것인데요. 단어만 들었을 때 무슨 맛인지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올리브오일 맛이나 더블 폴드 바닐라 맛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퀴즈 사이즈로 초콜릿 맛을 시켜주었고 저는 고민 끝에 스트로베리 허니 발사믹 맛을 먹어보았습니다. 달콤한 딸기 맛 뒤에 정말 신기하게 발사믹 식초 맛이 뒤따라오는 맛이었어요. 단맛을 식초가 딱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근처 거리는 노스웨스트 23rd 애비뉴 거리로 로컬 사람들은 이 지역을 넙힐이라고도 부릅니다. 포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산책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되게 맛있는 데라는데 문을 닫았네. 여기도 정말 맛있다고 친구가 추천을 해준 곳인데 아쉽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에 기약해야겠어요. 거리 분위기는 유럽 느낌이 나는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거리고 나무가 많아서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이 레스토랑도 다음에 오면은 꼭 먹어보고 싶은 분위기였어요. Yellow one. 그리고 진짜 가보고 싶던 곳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캠핑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스노우픽 매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문을 닫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세일즈 텍스가 없어서 10% 정도 할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짧게 반나절 정도를 포틀랜드에서 보내고 다시 시애틀로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여유롭게 와서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Wish that